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토킴입니다. 오늘도 무의미 축제 계속 읽어보죠. 지금까지 찍었던 영상은 알렌과 어머니 그리고 배꼽에 관한 얘기들만 우리들이 발췌해서 읽어봤는데, 물론 아직까지 뒷부분에 가면 그 배꼽에 관한 알렌과 어머니의 대화가 있고, 맨 마지막 장에 무의미 축제 쪽에서도 어머니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건 잠시 접어두고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처럼 생각돼서 오늘은 스탈린에 관한 얘기 몇 가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책 페이지는 29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제목은 24마리 자고새 이야기예요. 여러분도 이 부분은 재미있게 읽으셨을 걸로 생각은 됩니다만, 과연 24마리의 자고새를 여러분은 뭐로 보고 읽었는지 그게 저는 되게 궁금합니다. 앞장에 보면 다르델로가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가서 자신이 암에 걸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고 밖에 나와 산책을 하다가 라몽을 만나서 내가 암에 걸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과 대비시켜서 봐야 되는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근데 다르델로의 암 이야기는 실은 거짓말이죠. 밀랑 쿤데라도 이 책에서 다르델로의 암 이야기는 거짓말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스탈린의 24마리 자고새 이야기는 농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 이유가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거짓말과 농담의 차이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언제 진짜냐 가짜냐, 거짓이냐 진실이냐 라고 규명을 하게 됩니까? 의미의 세계에서는 반드시 이걸 나누게 돼 있죠. 진짜냐 가짜냐, 진실이냐 거짓이냐. 근데 농담이라든가 혹은 유머 같은 것들은 이런 의미 자체를 뛰어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의미한,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로 의미를 전달하는 말들이 농담이나 유머란 말이에요. 그래서 농담이나 유머는 의미의 세계에 속하지 않고 무의미의 세계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탈린의 이야기와 다르델로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면, 다르델로는 의미에 속해 있는 사람이고 스탈린은 무의미의 세계에 속해 있고 그걸 지향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먼저 확인하고 이 글을 읽으시면 재밌습니다. 29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가 이 스탈린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다 끄집어낼 수는 없으니까 일부만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29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좀 읽어볼게요. 어느 날 그는 사냥에 나서기로 한다. 오래된 파커를 입고 스키를 신고 장총을 들고 13km를 누빈다. 그때 눈앞에 나무 위에 앉은 자고새들이 보인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새들의 수를 센다. 24마리다. 이런 빌어먹을. 탄창을 12개밖에 가져오지 않았다. 그는 총을 쏴 12마리를 죽인 다음 뒤로 돌아 다시 집까지 13km를 가서 탄창 12개를 더 챙긴다. 또다시 13km를 가로질러 와서 여전히 같은 나무에 앉아있는 자고새들 앞에 선다. 그리고 마침내 그 새들을 모두 죽인다. 요게 바로 29페이지의 스탈린의 자고새 이야기입니다. 뒷장 30페이지에 가서 보시면요. 그런데 후르쇼프가 써놓은 걸 보면 너처럼 반응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아무도 안 웃었다니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스탈린이 한 이야기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고 거짓말이 역겨웠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중에 후르쇼프라고 하는 사람이 특히나 그 거짓말을 역겹게 본 거예요. 그러면 스탈린은 농담을 했는데 그 수하들은, 그중에 후르쇼프는 그걸 거짓말로 읽어낸 거죠. 그럼 후르쇼프는 어디에 있는 사람이야? 의미에 있는 사람이고 스탈린은 무의미의 세계에 속한 사람이라는 걸 여기서 극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24마리가 앉아있는데 12마리를 쐈어. 근데 돌아와 봤더니 12마리가 그대로 그 자리에 있대.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요. 제가 이 책을 읽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이것부터 봐주세요 하는 영상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의미의 세계를 제가 어떻게 정해드렸냐면 거기에는 확정성이 있고 고정성이 있고 당위성이 있는 게 바로 의미의 세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도망가지 않고 남아있는 12마리의 자고새, 고정성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 자리에 그냥 딱 붙박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고새는 틀림없이 의미를 나타내는 상징으로 쓴 거야. 그래서 스탈린이 이 모든 의미를 장총으로 살해하고 죽인 겁니다. 그러면 앞에서 제가 찍은 영상에서 의미를 살해한 사람이 또 누가 있어요? 알랭의 어머니죠. 그렇죠. 그래서 알랭의 어머니와 스탈린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의미를 전부 다 묵사발내는 사람들. 그렇게 읽으시면 스탈린의 자고의 이야기가 읽힙니다. 저 뒤쪽에서 스탈린이 또 의미를 묵사발내는 장면이 또 있습니다. 페이지 148페이지고요. 그 장은 제목이 사냥꾼과 오줌꾼이 온다. 여러분 여기서 오줌꾼은 누구예요? 칼리닌이죠. 이 두 사람이 공원에 도착을 해서 스탈린이 하는 짓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 줄에 있어요. 자 하면서 사냥꾼은 어깨에 총을 조준하고 조상을 향해 쏜다. 조상 동상이죠. 마리 드 메디시스. 이 조상에 대해서 총을 쐈어요. 늙고 커다랗고 추하고 거만한 얼굴로 유명한 프랑스 왕비다. 총에 맞아 코가 떨어져 나가니 더 늙고 더 추하고 더 뚱뚱하고 더 거만하게 보이는데 라는 장면이 나오죠. 동상은 우리가 의미를 새기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 상징이잖아요. 그런데 그 의미 자체가 어떠냐면 늙고 추하고 뚱뚱하고 아주 역겹대요. 거기다 총까지 맞아가고 코가 날아가 버리니까 그 역겨움이 더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만들어 놓는 그 의미 나 역겨워서 못 보겠는데 그거 다 박살내버릴 거야 라고 하는 주인공이 바로 여기서 스탈린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고세의 이야기, 자고세는 의미로 읽으셔야 되고 자고세를 죽였다는 얘기는 의미를 전부 다 없애버렸다. 무의미 세계로 진입하겠다라는 말입니다. 또 그 뒷장에 보시면 칼리닌 얘기가 나오잖아요. 전립선 비대증 환자, 끊임없이 소변을 보려고 움직여야 되는 사람이고 또는 스탈린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 기저귀까지 차고 들어오는 사람이야. 기저귀가 안 나왔나? 어쨌든 그래서 바지에 오줌을 지리는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오줌은 어떤 거예요? 의미 있는 거 아니죠? 별 볼 일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아주 하찮은 거. 그거를 대표하는 사람이 칼리닌이야. 그런데 칼리닌과 대비되는 사람이 누구로? 임마누엘 칸트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한번 대비해 보세요. 칼리닌은 오줌으로 투쟁하는 사람이에요. 칸트는 사상으로 투쟁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어느 쪽에 여러분 의미를 주실 거야? 당연히 임마누엘 칸트겠죠. 의미로 가득 차 있는 철학자. 그 반대편에 무의미로 가득 차 있는 누구? 칼리닌. 이걸 가지고 도시 이름을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칸트의 도시였던 퀘니스베르크, 왕의 산. 여기서 왕이라고 하는 건 칸트를 상징하는 거겠죠? 의미로 가득 차 있는 그 퀘니스베르크라고 하는 왕의 산이라고 하는 칸트를 오줌, 별 볼 일 아닌 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 의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무의미를 대표하는 칼리닌그라드로 이름을 바꿔버린다고. 다시 말하면 무의미로 의미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똑같이. 이 책 전체의 일관된 주제는 무의미로 의미를 죽여버리는 겁니다. 중간에 가보면 알마니아 술병 얘기가 나오잖아요. 알랭이 자신이 태어난 연도와 연도에 제조된 알마니악 술병 하나를 사서 특별한 날 먹기 위하여 높은 곳에 위치시키는 경우가 나오죠. 그러면 그 알마니악 술병에는 의미가 가득 담겨 있는 겁니다, 실은. 나의 탄생일과 제조 연도가 같은 아이. 그래서 그 높은 곳에 고정시켜 놓고 확정시켜 놓는 거예요. 언제 먹을 거라고. 근데 어느 날 칼리방이 와서 그걸 떨어뜨려서 깨지잖아요. 이걸 천사의 추락으로 봐도 되고 의미의 죽음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한 방울도 먹을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서 읽으시면 이 책 전체에서 스탈린의 얘기가 아주 재미있게 읽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